다음은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우리 강선초의 유미영 선생님을 모셔볼 건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찍 와서 대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뵀던 것 같은데 네, 벌써 맞습니다. 1년이 그리고 너무 지난 것 좋은 같아요. 사례들 해주셔서 제가 또 연락을 드렸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1학년 하고 계시죠? 네, 계속 1학년 네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작년부터 사실 전면 등교가 계속돼서 이제 뭐 새롭게 다시 전면 등교한다 이런 느낌은 없고, 네,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방과 후도 다시 시작하고 학교가 좀 활기가 뛰는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교실에서 블렌디드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례가 잘 나오면 꼭 얘기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네,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또 그 수업에서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 1학년 학생들이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공유가 되셨습니다. 네. 네. 이게, 잠시만요. 네. 화면이 조금 다르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창으로 공유를 하는데 그게 공유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스크린을 공유하시면 쉐어 스크린으로 화면 두 번째 지금 듀얼로 되어 있으실까요? 네, 듀얼로 되어 있어서 혹시 화면을 그걸로, 네네. 그걸로 공유를 하시면, 네,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졌는데, 네. 네, 전체 화면이, 화면으로 보이죠? 네네네. 네, 지금,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미리 계속 그래서 태블릿 이거를 막 띄워놓고 있었는데, 네, 그게 네. 지금 이게 태블릿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태블릿 상황을. 아니, 이 슬라이드 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슬라이드 쇼가 지금 조금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연구사님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네네. 지금 열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마, 네, 지금 태블릿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수업하셨던 걸 보여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네, 또 그 원고에 대한 슬라이드도 보여주셔야 돼서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조금만, 제가 화면을 약간 내려서 지금, 네. 네네네네네. 여기 이렇게 제가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실 것들을 미리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역시 시작하는데요. 다음 주에 활동하시는 사례들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요. 공문으로도 나갔지만 또 사전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원고 관련된 거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또 사전 신청 안 하셨어도 주변 선생님들께 많이 나눠주시면 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벌써 우리 유미영 선생님께서 준비가 금방 되셨네요. 네네. 그러면 좋은 시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에 이제 내용들도 제가 많이 잘 들었는데, 저는 1학년을 하다 보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랑 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되게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좀 고학년에게는 좀 맞지 않지만 저학년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블렌디드에 관련된 수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태블릿으로 하는 즐거운 한글 학습을 발표하게 될 고양 강선초 교사 유미영입니다.
오늘 나눔의 순서는요. 먼저 첫 번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태블릿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미리 필요하였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크롬북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 사실 1학년이라서 크롬북까지 사용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지는 못하고 태블릿을 사용해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태블릿 이동식 충전함을 사용해서 1인 1 태블릿을 준비하여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설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앱 설치를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들어가서 이거 검색해서 해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이제 1학년 친구들은 그걸 설명하는 자체부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교 자체에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일괄로 앱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는 우리 학교 구글 계정이 없어라고 이제 하시는 분 학교에서는 이제 고학년들에게 먼저 태블릿을 준 다음에 우리 1학년 선생님들께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고학년 친구들한테 한번 앱 설치하는 것 좀 부탁 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미리 설치를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앱 설치부터 1학년이랑 하기에는 되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부탁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스마트 미러링을 사용해서 이제 저는 연동을 했습니다. 태블릿이 이제 저희 학교 TV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연결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태블릿에서 작업하는 게 바로 TV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스마트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사용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 본 차시 수업 외에도 계속 저는 태블릿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1학년 애들이 과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생각보다 고학년 친구들보다 진짜 태블릿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되게 조심조심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정말 하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태블릿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태블릿에 펜을 같이 사용하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글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한글 학습을 할 때 펜을 사용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손가락이나 그런 터치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태블릿을 사용한 다음에는 직접 종이에도 써볼 수 있게 쓰기 교육도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수업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이동식 충전함을 미리 사용을 했고요. 각 번호마다 이렇게 라벨링을 붙여가지고 라벨링을 해서 친구들끼리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자기 걸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펜을 쓰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썼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나중에 펜이 생기니까 확실히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이렇게 펜을 구입하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태블릿을 사용하는 게 이제 좀 힘들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저는 검색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태블릿의 기계를 딱 켜자마자 보통은 이제 가운데에 구글 검색창이 뜨거나 아니면 다른 검색창이 이렇게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통합교과가 있는데 그 통합교과 맨 첫 시간에 뭐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런 주제로 수업 만들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차시도 좀 많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짜는 부분인데 그때 저는 항상 태블릿을 가져와서 이제 검색창에다가 그 계절을 검색해 보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을 검색한 다음에 여기 아래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가을에 대한 이미지를 한 장에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 하면 여름에 떠올려지는 우리 이미지들을 한눈에 정말 태블릿으로 볼 수 있고 가을 하면, 겨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텍스트의 정보량을 검색해서 아이들이 옮겨 적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바로 볼 수 있는 검색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 통합교과 시간에 이렇게 계절을 검색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 뒤에 한글 학습을 해봤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면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수업을 이제 한글 교육으로 이 블렌디드 수업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1학년을 해보신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학년에 글자를 만들어요라는 단원이 있어요. 4단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종이 카드를 이렇게 자음이랑 모음자 카드를 연결해서 글자를 만드는 활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거를 한글 자판에서 자음과 모음을 찾아서 순서대로 누르면 그 글자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연결하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차시별 수업은 이제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수업은 어떻게 그래서 구성을 했냐면 처음에 자음이랑 모음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낱말에서 자음자 모음을 찾아보고 컴퓨터 한글 자판에서 자음자 모음 찾고 자음 모음 다음 연결해서 글자 만들고 이중 모음 만들고 낱말도 익히고 낱말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차시를 묶어보았습니다. 이 차시들이 사실 다 국어 1학년 1학기 국어 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단원인데 뭐 이 순서대로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한글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차시를 배정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모든 게 다 이제 자음도 배우고 모음도 배우고 글자 모음을 이제 교과서로 다 배운 다음에 시간을 좀 별도로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복습하는 차시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4단원에 나오는 글자의 짜임을 보는 활동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자음자와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모음자를 연결해서 글자를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뒤에 붙임 자료에 이렇게 자음자 카드랑 모음자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가지고 친구들이 배열을 해보는데 이제 이 활동을 할 때 제가 좀 불편했었던 게 사실 처음에는 국어 교과서의 순서가 받침이 있는 글자가 굉장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자, 이렇게 호두, 그 받침이 없는 글자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글자를 만들어요 단원에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만들려다 보니 그렇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친구 이름을 만들고 싶다고 할 때 받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글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기억이 부족해요. 선생님 미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순서나 교육과정의 순서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받침이 없는 글자부터 배우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쓰는 그 많은 글자에서는 받침이 있는 것이 많아서 이 카드로 글자 조합을 만들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를 한글 자판에서 아이들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한글이라는 글자를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히읗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 니은이라는 자음이 합쳐져서 한이라는 글자가 되고요. 기억이라는 자음, 으라는 모음, 리을이라는 자음을 합쳐서 글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게 우리가 한글의 조합을 글자의 조합, 글자의 짜임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글 자판으로 가지고 와서 순서대로 눌러야만 그 글씨가 화면에 만들어지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읗을 먼저 누르고 아를 누르고 니은을 누르면 한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죠. 순서가 달리 되어도 다른 글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쓰기 할 때 순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역과 의와 리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그 자판 안에서 자음 모음을 찾아보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눌러야지 화면에 글씨가 크게 내가 원하는 글씨가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는데요. 이제 국어에 보면 여러 가지 모음자, 우리가 흔히 좀 어려운 모음이라고 하죠. 이중 모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중 모음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에, 왜, 위 이런 여러 가지 모음들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줄 때 사실 발음이 굉장히 되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와 애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애야, 입을 작게 벌려서 하는 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선생님들이 보통 설명하실 때 이제 애를 아와 이가 합쳐져 있는 모음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이제 왜라는 단어를 보시면 친구들한테 이제 저희 반 친구들한테 이제 왜라는 단어를 자판에서 치고 싶은데 만들고 싶은데 이건 무엇을 눌러야 할까?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모음들은 거의 다 보이는데 이 왜라는 모음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 왜라는 모음은 어떻게 하시죠, 선생님들? 이제 치실 때 저 오와 에라는 모음을 따로따로 누르게 됩니다. 오를 먼저 누르고 에를 눌러서 왜라는 이중 모음을 만들죠. 이것처럼 이중 모음이 이미 자판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서로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이중 모음들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거는 오와 에가 합쳐져서 만드는 왜라는 모음이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이 자판을 활용하니까 훨씬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잘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자판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 수업이 너무 짧아서 제가 오늘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게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다녔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다 쉽고 너무 좋다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 중에 태블릿이 있거나 뭐 노트북이 있거나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바닷속 한글놀이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한번 다운받으셔서 해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바닷속 한글놀이는 한글을 공부하는 학습 앱이고요. 무료로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 보면 되게 캐릭터나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거라서 아이들의 흥미를 일단 정말 많이 끌 수가 있고요. 자음, 모음부터 낱말, 문장까지 굉장히 놀이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거기 이제 소개 영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한글 쓰기 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음과 모음, 글자, 단어 이렇게 다 쓸 수가 있고요. 여기 획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펜으로 그 획순을 따라서 썼을 때만 이 글자가 채워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위에 보시면 눈 모양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눈 모양을 없애면 이 획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획순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 반 친구들은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획순이 없으면 획순에 따라서 써야지만 이 글자가 다음 글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글자 쓰기 이외에도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기억 그림 찾기 그냥 글씨만 보고 이렇게 그림을 찾아내는 활동들도 할 수 있고요. 도넛 이것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어 퀴즈 단어 퀴즈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동차. 퀴즈 중에 하나인데요. 예문 글자를 찾아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마
이것도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서 고급은 훨씬 더 많은 줄과 많은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달. 보고 해당하는 글자를 찾는 그런 활동들도 되어 있습니다. 모기 글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가 높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반 친구들도 이렇게 글자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획순이 없는 상태로 글자를 쓰고 있죠. 그러면은 획순이 없이 그냥 디귿을 이렇게 반대로 쓰면 그 글자가 아예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획순에 맞게 써야지만 이동할 수 있고, 기차라고 이렇게 제대로 글자를 쓰면 나중에 기차의 모양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읽어주는 것까지, 기차라고 읽어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제 태블릿을 스마트 미러링으로 연결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일 수 있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러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써볼까 하고서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방금 것도 획순을 다 지웠기 때문에 획순을 따라서 쓰지 않으면 이 글자가 완성되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글씨를 쓰고 나서 나중에 탁 이렇게 나오면 따라서 읽어보는 활동까지 이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일단 흥미 면에서는 정말 이 한글 공부한다고 하면 흥미 면에서는 정말 단연 1등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중간중간 이제 자기가 잘 열심히 하면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수에 관련돼서 랭킹도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공식적인 뭔가 교육부나 이런 데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랭킹까지 올리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점수 획득이나 아니면은 레벨업 되는 그런 과정들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이거로 수업을 하다 보니 이제 이것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학생의 피드백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수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아이들 직접 만나는 상태에서 우리 반 교실 안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하지만, 선생님 다 했어요. 선생님 저 자음까지 했어요. 모음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 안에서 활동은 잘했을지 몰라도 그게 얼마나 이 한글 교육과 연계를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음과 모음 쓰기는 저는 국어 활동의 맨 뒤에 나와 있는 쓰기 활동과 꼭 연계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아마 1학년 해보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선생님 다 했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듣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학습 격차와 편차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음을 국어 활동에 한 페이지를 쓴다. 그러면 한 페이지를 정말 바르고 선생님의 정말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가득가득 잘 쓰고 바르게 썼는데도 정말 빨리 쓰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그 한쪽을 완성하기 위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자음과 모음 쓰기를 할 때 글씨 왕이라고 해서 국어 활동에 어떤 글씨 쓰기가 나온다. 그럼 글씨 쓰기를 정말 글씨 왕처럼 잘 쓴 후에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이 앱에서 글씨 쓰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앱에서 글씨 쓰기를 너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진짜 자음과 모음 쓰기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음과 모음 쓰기 국어 활동을 열심히 쓴 친구들은 시간이 남는다고 또 다른 쪽을 쓰라고 하면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낼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요. 근데 이제 앱에서 글씨를 쓰는 건 태블릿 펜으로 글씨를 쓰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힘들지는 않고 자기가 조금 더 공부나 학습은 하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계해서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의 짜임을 카드로 만드는 거, 그거를 순서대로 자판을 눌러서 글자를 만드는 여기는 이제 제가 올리지는 못했는데 타자 연습하는 앱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자음 연습, 그러면 이제 자음을 찾아서 자판에서 눌러야 되는 거죠. 단어 연습, 그럼 단어를 이제 만들 때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눌러서 이제 만든다든지. 그래서 타자 연습하는 앱들을 활용해서 글자의 짜임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카드로 만드는 활동도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 단어 만들기인데요. 단어 만들기는 아까 앱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학습지, 그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학습지들을 제가 조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게 단어 퀴즈의 한 부분인데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학년 수준에서 사실 고급은 굉장히 어렵고요. 중급이나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고급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초급이나 중급을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빨간색 부분 보시면 세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를 이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자동차, 레몬, 이마 이런 이제 단어를 찾으면 되는데 봐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경우엔 이 빨간색에 있는 물음표 그 동그라미를 누르면 힌트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힌트 글자를 보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친구들이 보고 연습을 하는데 초급과 중급 과정을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나면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고급 과정까지도 할 수 있고 잘 못하는 친구들은 초급 과정만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이제 위에 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문제 맞출 때까지 7문제 맞출 때까지 보통 이제 10문제까지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에 이어서 학습지를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앱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바닷속 한글놀이의 단어 퀴즈를 직접 만들어 보자. 빙고판 안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단어를 3개를 넣는 겁니다. 가로로 넣어도 되고 세로로 넣어도 되고 이제 넣은 다음에 나머지는 의미 없는 글자들을 넣어서 친구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보자. 처음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했었는데요. 이제 뒤에 보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힌트도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동그라미에서 물음표 누르면 힌트 나왔던 것처럼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힌트도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빙고판만으로도 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성 힌트 넣어서 친구들이 더 잘 맞출 수 있게 한다거나 한 글자 힌트를 넣어서 맞출 수 있게 한다거나 내가 주고 싶은 힌트를 넣어서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 퀴즈를 다 이제 친구들이 낸 걸 모아서 그걸 다 서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아까 단어 퀴즈 앱에서 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낸 문제를 맞춰보는 활동도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친구들이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이렇게 한 화면에다가 보여준 건데요. 빈칸을 막 못 채운 친구들도 이제 채우고 있는 중이었어서 그래서 단어 퀴즈 1단계 문제, 2단계 문제, 2단계나 3단계는 이제 점점 고급이나 중급처럼 칸수가 점점 넓혀지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 문제를 서로 바꿔가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1학년이라고 해서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꼭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그 앱을 사용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연계된 활동을 꼭 이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마지막에 그 학생들 쓴 거 같이 공유했던 거는 선생님께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앞에 있던 거는 클래스킥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 거예요. 각각의 태블릿에서 쓰면 이제 제 화면에 다 보이는 그거를 사용을 한 건데 이것까지 사용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이제 학습지로 연결을 해서 내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활동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클래스틱
네, 클래스킥이라는 네, 어플을 활용해서 각자 한 네.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만을 보여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너무 좋은 또 사례를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또 역시 질문을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확장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활동을 오프라인에서 확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런 한글 수업을 하시는 것이 아마 공교육에서나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어떤 책임감 하나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태블릿 하시면서 분명 1학년 학생들 관리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들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1학년이라서 태블릿을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진짜 반전인 게 정말 고학년 친구들이 비밀번호를 오히려 바꿔요. 패턴이나 이런 거. 네, 진짜 저학년 친구들은 이게 너무 소중하고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니 막 약간 정말 너무 소중하게 막 그렇게 다루어가지고요. 펜도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너무 잘 꽂아놓고 이제 조심조심 제가 항상 두 손으로 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손으로 들라고 하면 정말 두 손으로만 들고 조작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럴까 싶은데 이제 저 태블릿을 미러링으로 제 화면에다 그대로 보여주고 선생님 화면처럼만 똑같이 해라고 하면 그만큼 정말 아이들이 잘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고학년보다도 오히려 더 태블릿을 잘 다루고 선생님이 딱 원하는 정도의 것을 그거 이상으로 막 이상한 걸 검색한다거나 막 오히려 그런 거 없이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걸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작년에는 사실 저희 반만 제가 혼자서 했었는데 이제 저희 1학년 동학년 다 같이 이제 제가 해보자고 해서 다 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와이파이가 좀 너무 많이 접속해서 끊겨요.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하실지언정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 정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가 안 난다 싶으신 선생님들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잘 다루고 이런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디지털 소양도 또 기기에 대한 그런 소양들도 잘 윤리성까지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또 학생들이 기기를 소중히 여겼던 건 아마 선생님께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너무 재밌게 활용하시니까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소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시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역시 선생님 지식센터에서 기능 연수를 또 저희가 선생님께 또 꼭 개설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플들도 같이 연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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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렇게 재미있게 또 태블릿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